결국 이렇게 다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이제는 수사만 남았습니다. 양평특혜 의혹, 검찰이 수사를 막았다는 사실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윤석열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핵심 피해자인 김건희 오빠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년 가까이 청구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검찰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검찰의 행태를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장 신청이 있은 지 6달이 지나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핵심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김건희 오빠의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건 국감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경찰은 대통령 선거 뒤인 지난해 4월 1일 공흥지구 시행사인 ESIN이 대표이자 김건희 오빠의 회사, 차량,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같은 달 14일엔 김 씨를 포함해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영장도 신청했고요. 무려 2번이나 있었다는 소리인데 2번 모두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의심스럽게 본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20일 경기남부경찰청을 항의 방문했고요. 경찰은 2주 뒤인 10월 4일 김 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검찰은 김 씨 등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지시하며 반려했습니다. 김건희 오빠라는 이유에서 그랬겠죠. 경찰이 일주일 뒤 김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뺀 상태로 영장을 재신청하자 검찰은 그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이미 증거물을 없애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김건희 오빠가 전화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3차례나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끝내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외치는 상식과 공정입니까? 이래도 검찰이 균형 있는 공정한 수사기관인가요? 핵심 피해자의 휴대폰도 압수수색하지 않고 마무리한 엉터리 수사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특검을 통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포함해 원점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고 민주당의 특검 주장이 단순 정치적 프레임 싸움이 아니라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압수수색을 할 정도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 2건 모두 기각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지난해 10월에 신청한 영장 역시 소명이 부족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영장에 대해 결정을 지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윤석열 처가 회사가 인가받은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했음에도 양평군 공무원들이 사업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 주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입니다. 이미 자료로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죠? 윤석열 처가 회사가 798억 원의 분양 실적을 거뒀음에도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미 검찰은 지난 7월 28일 위조한 사문서를 양평군에 제출해 개발 부담금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정작 실제 수사는 굉장히 미흡했다는 겁니다. 이와 아주 대비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이 대선 당시 허위 보도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는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향신문 전 현직 기자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도차가 다를 수 있습니까? 압수수색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대상에 따라 압수수색의 빈도와 수위가 달라지고 왜 윤석열과 김건희 쪽 사람들은 그렇게 불충분한 게 많은 것이냐 이겁니다. 윤석열을 보고 있으면 왜 국민들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검증이 필수인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를 문제삼아 검찰이 언론인 압수수색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언론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인데 국민들을 위해 검증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서울중앙지검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 현직 기자 2명의 주거지와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 기자 1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하고 이미 검찰은 지난 대선 시기에 윤석열에 대한 검증 보도를 명예훼손 행위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JTBC, 뉴스타파, 인터넷 언론 리프렉트 등의 본사와 기자 주거지를 잇따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벌써 수사 대상이 된 보도 매체는 5곳으로 늘었고 보도기간도 대선 직전에서 2021년 10월까지로 확장된 겁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검사의 대장동 부실 수사 의혹을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고 대장동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대가로 10억여 원의 뒷돈을 받은 조우영 씨가 2011년 윤석열 검사가 이끄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았지만 입건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수원지검이 기소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윤석열 검사의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였습니다.
이 당시 대장동 원사업자의 인터뷰 내용이 주요 근거였고 뉴스버스도 비슷한 시기에 경찰 수사 기록에 나오는 조 씨의 진술과 원사업자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취재 자료 등을 왜곡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대통령 홍보기관이 아닙니다. 홍보는 홍보수석실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정도면 모든 언론이 대통령 홍보처를 자처하길 원하는 겁니까? 경향신문도 그래서 입장문을 냈죠. 이 건과 관련한 취재 및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윤리에 저촉될 만한 행위를 일체 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요. 검찰이 예단에 근거해 언론사를 무리하게 수사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역으로 비판했습니다. 뉴스버스도 근거가 부풀려졌거나 빈약한 검찰의 수사는 윤석열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들을 겨냥한 언론 탄압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렇게 온도차가 달라서야 되나요? 이미 이동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언론 탄압을 대놓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동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과연 2023년에 대한민국 방통위원장이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MBC의 김건희 관련 보도들에 대해 비판이 아니라 폄하라며 재승인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판이 폄하가 되는 기준도 없고 그저 본인을 기분 나쁘게 하면 폄하와 가짜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김건희는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마땅한 범죄자 일가의 딸이고 본인도 마찬가지로 논문 표절과 주가 조작 의혹 등 수많은 의혹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럼 좋게 보도해야 합니까? 본인이 문제에 대해 소명하지도 않고 공식 입장 한 번 안 내는데 이걸 좋게 보는 언론이 관제 언론 아닌가요? 국힘도 똑같습니다. MBC의 김건희에 대한 보도가 악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MBC 뉴스, 라디오, 유튜브를 전수조사하니 악의적 보도가 147건이었다면서 하루에 5건 이상 악의적 보도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대로 그렇게나 많은 비판거리를 본인들이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일이라도 잘하거나 인성이라도 좋으면 하루에 5건 이상 비판 보도가 나왔겠습니까? 오히려 국민들은 겨우 5건밖에 안 되냐고 되물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국민들 편에 서 있는 정부 인사와 여당 의원이라면 김건희가 검증대 위에 서 있는 것이라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동관은 아주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권력 비판은 언론 본령이지만 이건 비판이 아니라 폄하, 비난, 흑색선전에 가까운 내용이 담겨 있어 중대한 문제라고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재승인 심사에도 엄정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더 충격적입니다. 아주 원론적으로 말을 하면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모든 걸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폄하와 비난, 흑색선전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건 누가 판단하는 건가요? 애초에 그런 짓을 하고 그런 보도가 반복적으로 나오게 한 당사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게다가 실제로도 당사자들은 도망다니기에 바쁘잖아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인터넷 언론의 가짜뉴스를 통신심의 대상으로 보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놓고는 직접적으로 대답도 못합니다. 방송법, 방통위 설치법에 근거가 있다고 해명하면서 정작 민주당이 몇 조에 있냐고 물으니 대답도 못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국정 운영을 한다고요? 이런 인간들을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들은 뇌가 없는 거죠?